안녕하세요 여러분, 데라데라. 오늘은 도시전설 해체센터라는 게임의 데모 버전을 해볼 예정입니다. 왜 데모 버전을 하냐? 데모 버전을 먼저 해봐야 이 게임의 재미가 뭔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취향에 맞는 게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 취향에 맞는 게임인지, 내가 할 만한 게임인지, 제가 방송에서 할 만한 게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데모 버전을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옵션 일단 들어가서 잠시만 확인을 좀 해봅시다. 대화? 음성이 더빙이 뭔가 돼 있나 보네? 효과음 좀 크다. 음악도 이 정도면 되죠? 더 키울까? 대화는 조금 크게 들을게요. 오케이. 컨트롤러 플레이가 있나 보네? 자, 한번 해봅시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등장하는 단체명, 회사명, 인명 등은 가공 어쩌고. 이 게임은 진행 상황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화면의 왼쪽 아래 게임 저장이 있으며 어쩌고 저쩌고. 못 봤어요. 하필 왜 이런 야밤에 못 봤어요? 뭔가 있어. 한비씨, 숨어요! 한빛이 여자애였고 어린애였네요. 뭔가 긴장되는. 뭐야, 이거 저거 아니야? 테이큰 아니에요? I don't know who you are, but I'll find you, and I'll kill you. 뭐야? 뭔가 빨간 게 보여요. 뭐야? 저기 뭐야? 괴현상이 고민이라면 도시전설 해체센터. 여기 맞나? 여기가 도시전설 해체센터인가요? 누구? 센터에 무슨 용무로 왔어?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상한 게 보여요. 혹시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센터는 이 건물 지하 4층이야. 여기선 고칠 수 있을까? 테이큰 몇 번이나 본 거예요? 되게 많이 봤는데. 나 테이큰 되게 좋아하는데. 실례합니다. 계세요? 쇼핑 중에 포스터를 보고 의뢰하러 오셨군요. 당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나 보네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금 당신 시선은 제 뒤쪽을 향하고 있군요. 보이시는 거죠? 천한비 씨. 맞아요. 어떻게 제 이름까지? 제게도 있거든요. 당신처럼 신비로운 힘이. 저는 이곳 센터장을 맡고 있는 빈차하입니다. 우선 당신에게 보이는 게 뭔지 특정하겠습니다. 특정이요? 이걸 쓰면 뚜렷해질 겁니다. 뭐야, 빨간색이야. 도시전설 해체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도시전설 해체센터. 요즘 인디게임은 다 도트네요. 그 도트에 맛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안경은 뭐죠? 센터장님 뒤에 있는 유령의 모습이 무척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말했지 않습니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요. 한비 씨에게 보이는 그건 말이죠. 흔히 우리가 아는 흔히 우리가 유령이라 부르는
망자의 영혼은 아닙니다. 유령이 아니에요? 염시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모든 장소엔 거기에 존재했던 사람이나 물건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만 그 흔적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죠. 네. 아, 단간론파가 이런 느낌이에요? 오, 재밌을 것 같은데, 단간론파. 쉽게 설명하면 과거 그곳에 있던 사람이나 물건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정체가 뭐든 더 잘 보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특수한 안경을 쓰고도 초점이 맞았다는 건 당신이 염시 능력의 소유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염시라는 능력을 어떻게 할지 대책을 생각해 주시는 거죠? 네. 우리 도시전설 해체센터는 일반 경찰은 대응하지 못할 사건을 해결하는 일종의 괴현상 탐정사무소입니다. 만약 의뢰하시겠다면 당신의 염시도 해결해드리죠. 그럼 제게 보이는 척으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자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시 앉으시겠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그만.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스릴러인가? 화야. 어이쿠, 왜요? 뭔데요? 이건 앉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저주받은 의자입니다. 뭐라고요? 시작하자마자 죽어? 저주받은 의자. 시작하자마자 죽는 거야? 연구 목적으로 가져다둔 물건이었는데 이걸 어떡하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미 앉아버렸으니 무슨 수든 써야겠죠. 안 그러면 죽거든요. 한비 씨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드리죠. 네. 지하 머리 한 달은 안 감은 것 같아요. 그런가? 저 한 가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저 한 가닥만 감은 건가? 이 의자의 연구 결과를 기록한 자료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제 다리가 이렇다 보니 찾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연구 결과 자료 말이죠. 그것만 찾으면 저는 살 수 있는 거죠. 찾을게요. 제가 꼭 찾을게요. 제 몸이 이렇다 보니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료는 이 방 안에 있습니다. 발견하면 제게 말을 걸어주세요. 알겠어요. 자료를 꼭 찾을게요. 오케이. 저주받은 의자에 앉으라고 하는 남자. 인성 진짜 무슨 일인데. 의자를 살펴본다. 운전용 의자가 아니었구나. 괜히 저런 의자에 앉아서 이게 무슨 고생이라. 애초에 왜 이런 데 놔둔 건데. 내 말이 애초에 이런 데 놔둔 게 잘못 아니야?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대학원생 만들기. 아, 교수님이었어? 교수님이었어. 최악이다. 뭘 찾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 자료를 찾아본다. 송석화, 김태규, 손진태, 미즈키 시게루, 민소카? 아, 이게 다 무슨 책이람? 한빈 너무 순수해. 3번 보면 죽는 그림을 한 번에 3번 봐도 안 죽던데. 빨간 마스크의 자취, 도플갱어란 무엇인가? 연관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책안엔 표시가 되어 있네. 뱀의 위험성, 독사의 출혈독은 단백질을 분해한다. 근육 등의 조직을 괴사시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내용이 너무 어려워. 하지만 이건 도시전설과는 관계없잖아. 이런 책이 왜 꽂혀있다? 아, 그 도시전설이 그 도시괴담 이런 거 말하는 거구나. 아, 뭐 이거 무서운 게임이었구나. 이쪽은 의학서정인가? 우울증에 의한 억압과 해방, 정신분열 이렇게 맞서라. 어려워 보이네. 관련 없을 것 같아. 행복해지는 법, 마음을 휘어잡는 기술, 오컬트 그레이트 리셋,
책은 수두룩하게 꽂혀있지만 연구 결과 자료 같은 건 안 보여. 일단 센터장님에게 확인해보자. 센터장님에게 확인하자. 오케이. 옵션이고. 센터장님, 왜 그러시죠? 제 안색이 어떤가요? 왠지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이 방은 어두우니까 오히려 적당히 창백해서 보기 좋아요. 책장에는 수상한 제목의 책만 잔뜩 있고 연구 결과 자료는 안 보였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아까 드렸던 안경을 쓰고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안경을 쓰면 평소보다 유령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자료를 어디에 뒀는지 제가 기억한다면 참 좋겠지만 어쩔 수 없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늦지 말아야 할 텐데요. 늦게 찾으면 난 그냥 죽는 거야? 제가 안경을 쓸게요. 염시인지 뭔지를 자료를 찾아볼게요. 제트, 한빛이 너무 의심이 없는데? 그러게 엄청 순진하네? 근데 보통 그렇게 귀신 보고 이러면 사람도 못 믿게 되지 않나? 왜냐면 말해보거나 했을 때 이렇게 순진할 수 없지 않나?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했을 텐데. 모르겠다. 정말이잖아. 여기에도 유령이 아니라 사람이나 물건의 흔적이랬나? 그게 있어. 지금까지는 어렴풋이 보였는데 이젠 뚜렷하게 보여. 무섭지만 저 그림자 주변을 살펴보면 뭔가 알 수 있지도 몰라. 좋아, 해보자. 역시 센터장님 뒤에 유령이 있어.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아까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잖아. 안경을 쓴 상태로는 말을 걸 수 없나 봐. 안경을 벗고 말을 걸어보자. 이 일렁이는 유령 같은 게 건드리는 책, 종이 같은 게 끼워져 있어. 이게 연구 결과 자료일까? 센터장님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자. 증거, 연구 자료 획득. 어서오세요. 데라데라. 네피아님 데라데라. 똑같은 게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무서워.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음악이 너무 무서운데? 이거 누르면 다시 오케이. 센터장님한테 물어보라고? 아마 이것 같아요. 어허라, 훌륭한데요. 역시 당신 능력은 제 능력과 닮았어요. 보이는군요. 응? 이제 저는 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저주가 풀리나요? 모릅니다. 네? 자료엔 저주를 푸는 방법은 적혀있지 않았어요. 다만 그 저주에 걸린 사람은 모두 하반신부터 괴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괴사? 그게 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썩는다는 말입니다. 썩어요? 야, 오자마자 귀신이 보여요. 그니까 이거 무서운 거였나봐. 여주에 한 발도 빨간 게 의심스러워요. 헉! 그러네? 여주의 발, 그림자, 저건 그림자 아니야? 저거 그림자진 걸 저렇게 표현한 거 아니야? 나 어쩌지? 그 의자에 앉은 건 한빛 씨잖아요. 앉았을 때 아무 일도 없었나요? 네? 그러고 보니 앉았을 때 엉덩이가 아팠어요. 아하. 그럼 의자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주의 정체에 관한 힌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살펴볼게요.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의자를 살펴보자. 의자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기억을 떠올린다. 앉았을 때 콕 찌르는 통증을 느꼈는데 이 의자 낡아서 군데군데 거스러미가 일었어. 이 거스러미에 엉덩이를 찔렸던 걸까? 일단 이것도 센터장님에게 말하자. 센터장님한테 말을 한다고? 아이고 이거 똑같은 거. 스킵.
파상풍인가 봐. 아, 그러면은 하반신이 썩어서 죽는 거 맞지? 파상풍이면. 저 센터장도 의자 앉고 책 늦게 찾아서 하반신 괴사해서 휠체어 타는 건가?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하반신 괴사가 아니고 마비라 그랬어. 멀쩡한 것 같아.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에 통증이 있었어요. 낡은 의자니까 나무 거스러미에 찔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아하, 별 도움 안 되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저는 저주에 걸려 죽는 거예요.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귀중한 경험이니까 즐기는 게 어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한비씨, 가설을 세워볼까요? 가설이요? 막연하게 모은 정보를 잘 연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비씨, 지금까지 알게 된 정보를 말해보실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저주에 걸린 사람은 하반신부터 썩기 시작했다. 제 엉덩이가 나무 거스러미에 찔렸다.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정보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비교해 가장 가능성이 큰 하나를 도출해보세요. 침착하게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수집한 정보로 가능성들을 비교하고 하나를 도출한다. 조금 어렵지만 잠시 생각해볼게요. 아? 치아 머리 좀 감겨줘요. 앞머리만이라도. 저 의자는 그냥 낡은 의자고 저주받은 의자가 아니다. 그게 센터장님 고쳐주세요. 나도 찔렸다.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그런데 대체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하지? 처음이니까 제가 도와드리죠. 센터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의자에 앉은 사람은 모두 하반신부터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의자에 앉으면 저주에 걸리고 하반신부터 썩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하지만 당신은 의자에 앉았을 때 뭔가를 느꼈죠.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가 나무 거스러미에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그 통증은 착각이 아닙니다. 자, 몇 가지 예측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큰 걸 선택해서 가설을 세워볼까요? 알겠어요. 의자에 앉는 부분에 괴사에 이르는 독바늘이 레알 파상풍인가? 아, 스펀지 퀴즈. 엉덩이를 찌르는 장치가 있을지도. 아, 이게 괴사에 이르는 독바늘이 엉덩이를 찌르는 장치가 있을지도. 네모다. 의자에 앉는 부분에 괴사에 이르는 독바늘이 엉덩이를 찌르는 장치가 있을지도. 어쩌면 모두 같은 부위가 썩었다면 역시 독 때문일까? 그리고 내가 거스러미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바늘이지 않았을까? 아하, 제법 그럴듯한 가설을 생각해내신 모양이군요. 아, 이거 추리 게임이구나. 의자에 앉는 부분에 무슨 장치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저는 살 수 있는 거죠? 가설 다음에 필요한 건 검증이죠. 만약 한비 씨의 가설이 맞다면 의자에 어떤 장치가 있을 겁니다. 당장 의자를 살펴보고 올게요. 자세히 살펴본다. 아, 앉는 부분 뒤에 덮개 같은 게 있어. 만약 여기에 독성분을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해독할 수 있을지 몰라. 어라? 안 빠지네? 에잇! 다시 한번 앉아보면 되겠네. 죽으라는 건가? 저주에도 걸리라는 건가? 정답 아델리가 범은 I don't know who you are, and I'll find you, and I'll kill you. 한비 씨, 알아냈어요, 센터장님. 당장 독을 조사해주세요. 어쩌죠. 진짜 저주받은 의자는 맞지만
사실 이젠 독성분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부수다니.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진짜 저주에 걸려 죽는 줄 알고. 그런데 당신이 의자를 부수는 바람에 얘기가 달라졌어요. 저주받은 의자가 부서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변상해 주셔야겠는데요. 죄송해요. 연구용으로 빌린 의자라서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비는 1억 원 정도 들겠군요. 그렇게 비싸다고요? 1억 원이요? 하지만 제 주의가 부족했던 탓도 있으니 우리 조사원으로 일해서 번 급여로 수리비를 갚고 그게 무슨... 변제가 완료된 후에 당신의 의뢰를 받도록 하죠. 그걸 어느 세월에 전부... 당신은 염시라는 특수 스킬을 가진 조사원입니다. 그러니 수당을 더 얹어드리죠. 당신의 염시 능력으로 도시전설 해체센터의 조사원물을 거들어주세요. 못해요.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이만... 야다다 20-땡400-땡404 구신대학교 정보학부 3학년. 주소는... 잠깐만요. 제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 다니는 대학까지... 저에게도 신비한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천리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찾아서 빚을 받아낼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저는 당신과 싸울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동료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네, 제가 정말로 큰 패를 끼쳤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쩌다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걸 받으세요, 한비씨. 이건 수첩인가요? 맞아요. 여기에 조사 내용을 메모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수첩을 펴보세요. 내가 왜 네 명령에 따라야 하냐, 이 거지 같은 사기꾼아. 의자를 죽였어. 근데 그리고 나서 빚을 얻었어. 80세쯤 돼서 딸 못 찾으러 같았어요? 못 찾으러 갈 것 같았어? 왜? 나 완전 멋있는 목소리였는데. 레알로 대학원생 모집이었어. 그러네. 연기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펼치긴 했는데요. 한 사건에 얽힌 인간관계는 대부분 복잡할 때가 많죠. 만난 사람들의 특징과 관계를 수첩에 적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뭐야, 벌써 업무 오리엔테이션이야? 지금 바로 수첩을 작성해 보시겠어요? 뭘 적어야 하죠? 일단은 저에 대해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알겠어요. 재수없다. 사기꾼이다. 센터장님의 특징이라면 나랑 비슷한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능력이었더라? 천리안, 임마. 기억을 못하냐? 맞아. 뭐든 꿰뚫어보는 천리안 능력. 이 능력 때문에 영만도 모른 채 여기서 일하게 됐네. 천안비, 사건 사고에 자주 휘말리는 성실한 여대생. 흐릿하게 유령의 형체가 보이는 것이 고민거리다. 그 문제를 없애고 싶어 도시전설 해체센터를 찾아왔지만 저주받은 의자를 부수는 바람에 큰 빚을 지고 말았다. 빚을 갚기 위해 센터의 조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빈차하. 특수능력 천리안으로 뭐든지 꿰뚫어본다. 도시전설 해체센터의 센터장. 나에게 염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안경을 주었다. 수첩도 주었다. 그런데 온화한 태도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조금 무섭다. 여주 미래가 어둡다. 다단계에 당할 관상이야. 인정. 자, 너무 다단계를 당할 것 같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허라. 조사원으로서 업무 시작. 유령해 보이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 기대하고 도시전설 해체센터를 다녀온다. 저주받는 의자를 얻으라.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했다 이거야. 오케이. 수첩도 드셨으니 숨도 돌릴 겸 잠시 재밌는 얘기라도 해볼까요? 재밌는 이야기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지. 우선은 한비 씨에게 도시전설과 센터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리죠. 네. 애초에 도시전설이란 다양한 정보를 저기요, 너무 빨라요. 이상입니다. 이제 도시전설을 다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양은 갖추신 겁니다. 일단 센터장님의 생기 넘치는 표정과 목소리는 뇌리에 깊게 각인됐어요. 그렇다니 다행이군요. 앞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뇌리에 각인된 그런 제 모습이 한비 씨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해드릴 이야기는 더 많습니다만 차차 하기로 하고 지금 바로 조사에 나서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네, 이번 조사는 당신이 적임이거든요. 이번 의뢰는 도시전설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 일입니다. 현장 조사는 직원이 제스민이 맡고 있습니다. 이미 위에서 만나셨죠? 그 만두머리 여자분이요? 사람은 각자 특기 분야가 있는 법입니다만 제스민은 섬세한 작업을 성가셔요. 그런 의미에서 조사 쪽은 한비 씨가 딱 체질입니다. 그런가요? 자세한 얘기는 제스민에게 직접 들으세요. 이번 의뢰에 관한 정보를 이미 전달해뒀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면 한비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의자값을 다 갚을 때까지 잘 부탁해요. 한 대만 쥐어뜯게 해주세요. 한 대만 때리자. 아까는 감사했어요. 제 이름은 번거로우니까 자기소개는 됐고 방금 센터장한테 연락 왔어. 천원분, 편하게 삐시라고 부를게. 삐? 난 지수민이야. 지수민, 제스민, 쉽지? 지수민, 제스민? 왜 그래? 알겠어요, 제스민 씨. 그런데 제스민 씨도 도시전설 현장 조사원이에요? 현장 조사는 네가 하는 거고 난 그냥 운전기사라고 생각하면 돼. 네? 센터장한테 연락 왔다. 이번 의뢰는 도시전설 피해를 막는 거구나. SNS 쪽도 서치해보라고? 벌써 지겹네. 일단 차에 타. 가면서 얘기해줄게. 알겠습니다. 수상한 곳답게 정상인이 없어. 만두머리 나 정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저 사람은 누구지? 수상한데. 뭐야, 진짜로 등장인물이었잖아. 엑스트라가 아니었잖아. 왜 내가 내 업무도 아닌데. 죄송해요. 아니야. 뭐든 다 남한테 떠넘기는 센터장 탓이지 뭐. 아무튼 SNS 조사에 대해 설명해줄게. 오케이? 네, 오케이. SNS를 왜 조사하는가 하면 일종의 소문 추적이야. 소문 추적이요? 눈길이 가는 게시글 중에 도시전설에 얽힌 소문 같은 건 없는지, 또 그 소문이 수상한 방향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게 SNS 조사야. SNS 조사를 통해 소문을 추적한다. 외모까지? 모범생이니? 나머지는 실전에서 차차 익히면 될 거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제스민 씨. 그래. 근데 너무 대사가 직장인이에요. 진짜 직장인이다. 근데 직장 맞잖아요. 얜 이제 일하는 건데. 센터장한테 받은 정보로는 하나라는 여자가 올린 게시글이 볼을 댕겼어. 우선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살펴봐 줄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요? 모든 도시 전설은 소문에서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소문부터 파헤치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게시글을 골라서 소리내서 읽으면 나도 한마디씩 참견할게. 일단 게시글을 전부 선택해보자. 아무튼 일단 정보가 처음 올라온 곳부터 추적하고 괴현상 목격담을 파악해. 알겠어요. 하나, 연매출 10억 컨설턴트. 어떻게 앵두라는 얘네 집에 웬 이상한 남자가 나타나서 덮치려고 함. 경찰이 오긴 했는데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네. 아주 난리가 났네.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까요? 내용도 있겠지만 계정의 영향 아닐까? 사진을 왜 그렇게 떨어지게 봐? 이 사진 왠지 낯이 익어요. 네 착각이겠지. 뭔가 본 적이 있나 봐요? 뭐야 이게? 지스민 씨, 이것 좀 보세요. 제대로 찍혔네. 유령이에요? 글쎄, 센터장은 그러길 바라겠지만. 센터장이 그러길 바란다고? 매출 적어두는 컨설턴트는 다 사기꾼이야. 당연하지. 저런 것들도 민중의 지팡이라고. 피해자의 심장은 눈꽃만큼도 모르겠지. 경찰도 참 힘든 직업이야. 저도 예전에 경찰한테 어이 털리는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 무슨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이쪽은 경찰 대응을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네요. 이번 일과는 관련 없으니까 휙휙 넘어가. 님 괜찮으셈? 경찰에 신고는 했음? 착한 사람이네. 경찰은 원래 앞뒤가 꽉 막힌 족속들이라 애초에 기대도 하면 안 돼. 꼭 이렇게 말해야 하나? 사진에 찍힌 게 그 남자라고? 와씨 지릴 뻔! 실제로 이런 게 집에서 나오면 실체만 있다면 콱 걷어차버릴 텐데. 잠깐, 하나라면 한물간 인플루언서잖아. 주작이네. 주작일까요? 글쎄. 주작으로 경찰에 신고 민폐 미쳤다리. 주작이면 그렇긴 하지. 창밖에 일본어 간판은 나만 궁금함. 왜 그러세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 간판처럼 특징 있는 건 조회수 봐라 저거. 키키키키. 같은 인기글이라도 수긍 가는 게 있는가 하면 이게 왜 싶은 것도 있네요. 뜬금없는 게시물이랑 엮어서 죄송합니다. 뜬금없는 게시물이랑 엮어서 살살 불이 붙다가 확 퍼지기도 하니까. 간종에 쓸데없이 경찰 불러놓고 도움이 되네 마네. 이딴 걸 재밌다고 하는 놈들은 대가리에 뭐 들었나 한 번씩 깨봐야 돼. 뭐 표현이 조금 날이 서이긴 해. 노잼인데 왜 이렇게들 난리?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경찰이 무슨 너네 집 경비원이냐? 내 세금을 안 해. 정말 주작인가? 지금 그걸 조사하러 가는 거잖니. 일단 소문부터 추적하자. 이게 뭐가 재밌어? 네 집 자식인지 부모 얼굴이 궁금하네. 부모 얼굴이 궁금하다. 그런 애들 말은 들을 것도 없어. 무시해 무시해. 저런 걸 올리면 위치가 특정되어 버린다고. 그쵸. 저 SNS에 올릴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잖아요. 본인 조회수 올리려고 경찰을 이용하다니 용서가 안 되네요. 경찰이 무슨 당신 장난감입니까? 요점은 이상한 남자의 출몰인데 엉뚱한 데로 불이 옮겨 붙었네요. 삐 소름 돋네. 다들 열심히 퍼나르는데 누가 경찰에 신고는 한 거냐? 그렇게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고 한다. 맞아요. 경찰에 신고하면 도와줄 텐데 왜 SNS에 올리는 걸까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지. 뭐 유령이 나왔으니까 와달라고 하면 경찰은 무시하겠지만 미해결 사건은 그렇다 쳐도 이렇게 아예 사건화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산더미처럼 존재한다 생각하면 끔찍해. 우린
의외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었군요. 센터장님만 봤을 땐 전혀 모르겠던데. 안녕하세요. SNS 버진 뉴스 담당자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 사이트에 올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런 SNS 게시글도 사건 기사로 다루는 걸까요? 아니면 신령 특집처럼 다루려나? 글쎄. 앵두라는 애 집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온 거야?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거야? 정말 그렇네요. 어느 쪽이든 섬뜩하지만요. 현장에서 확인해봐야지. 경찰 사진이랑 밑에 사진이랑 찍은 날짜가 다르네. 오, 그러네. 증거가 없잖아. 패스. 이거 엄청 퍼지고 있는데 저 사진 저대로 놔둬도 되는 건가?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이라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는걸? 이런 창문이나 책장만 보면 왠지 친구네 집이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티즌 수사대 빠른 보소. 뭔가 밝혀졌나봐요. 예상보다 더 빨랐네. 헐, 진짜? 여기에 답글 달렸어? 이 게시글 아래. 내가 쉽게 알려줄 것 같아? 앵두집. 아차차, 키보드에서 손이 미끄러져 버렸네. 앵두라면 설마 아는 사람이니? 어쩌면요. 어라? 어머네,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왠지 몇몇 글자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런데 잘 안 보여. 안경을 쓰고 다시 볼까? 어우. 아우. 뭐야? 글자가 튀어나왔어. 뭐? 무슨 말이야? 채수민 씨, 앵두집이라는 글자가 튀어나왔는데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앵두집으로 검색하고 싶단 말이니? 검색하고 싶어요.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화면 위쪽에 검색창 보이지? 거기서 검색어를 선택해. 네. 자, 복습. 얼추 조사했으면 검색어와 중요 정보를 찾고 검색어는 검색창에서 선택하면 돼. 그리고 검색된 대상의 타임라인에서 새로운 게시글을 살펴봐. 이게 SNS 조사야, 오케이? 알겠어요. 검색어를 선택해볼게요. 검색어 앵두집. 와, 3D 안경인가봐요. 그러네. 그래서 튀어나왔네. 역시 앵두네 집이 맞는 것 같아. 네 친구 집이란 말이니? 네, 아마도요. 그러면 그런 거지. 아마도는 뭐니? 그러게, 왜 아마도라고 하는 거지? 사연이 있는 장소라는 뜻일까요? 여기 옛날에 교도소 아니었나? 그냥 헛소문인가? 센터장이 좋아할 만한 얘기네. 재밌는 정보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검색해봐. 네, 알겠어요. 이 글자도 왠지 움직이는 것 같아. 헛소문. 역시 움직여. 눈이 피곤한 게 아니었어. 이건 역시 지금 검색해야 할 단어가 두드러져 보이는 건가? 나한테 있는 건 무슨 능력인 걸까? 아무튼 헛소문으로 검색해보자. 검색어 헛소문. 다른 거는 괜찮나봐요. 그러면 헛소문. 이게 평범한 형사사건이나 헛소문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걸 몇 명이나 깨달았을까? 유령이라면 퇴마라도 하지. 만약 외계 생명체라면 이미 우린 죽은 목숨이야. 이게 무슨 소리죠? 저속한 소문의 뒤에 아공간이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닐까? 작은 아저씨? 누구야? 모르니? 몰라요. 그 사진에 찍은 게 작은 아저씨라고요? 사진상으로 그렇게 작지 않은데? 아닐 거야. 나중에 센터에 있는 자료 보여줄게. 뭔가 작은 아저씨라는 뭔가 유령이나 뭐 키워드가 뭐가 있나 봐요. 그건 꽤 최신 도시전설이네. 이 여자 이름이 로브인가 봐요. 그래. 여기에서는
문장에서 보는 거구나. 뭐 글자가 안 움직이는데요? 같이 해야 되나? 그럼 이게 맞는데? 여기인데? 다 그냥 볼까? 우주에서 보낸 메시지? AI가 요리조리 잘 피해가네. 이 남자가 다른 집에도 출몰했어요? 이 글만 보고선 알 수 없지. 파괴의 사자가 뭐예요? 파괴의 사자가 파괴의 사자지 뭐겠어. 그거가 뭔데? 플라스마는 무슨? 제스민 씨는 점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난 마주 앉아서 긴 얘기 듣는 거 딱 질색이야. 작은 아델리요. 하! 지금 저는 조그맣죠? 하! 제스민의 비판적 사고 훌륭하다. 티네 티야. 티야. 동화에 나오는 빨간 모자 말하는 걸까요? 그것도 도시전설이었어? 글쎄, 동화의 이면에선 그런 일도 있죠. 그 정도 얘기 아닐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네요.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로브 같기도 해요. 뭐지? 뭘 더 보라는 걸까? 여기도 없고. 아니고 어디 아니 여기서 티 공격을? 티 아파요. 아프라고 했지. 반응이 없어. 그러면 소문이 마구 퍼뜨릴 것 같아 조마조마해요. 이렇게 신상캐게 심취하는 분위기면 골치 아파지는데. 빌라 이름까지. 제 친구가 사는 빌라가 틀림없어요. 처음 맡은 사건이 아는 사람과 관련 있다. 지지리도 운 없는 신입이 들어왔네. 센터장님은 이번 조사엔 내가 적임이라고 말했는데 설마 이미 알고 한 말이었을까? 저런 식으로 다른 데를 또 보고 해야 되나 보네. 제스민 씨, 어떡하죠? 제 친구가. 이번 현장은 그 친구 집이구나. 가는 길은 네가 알지? 네. 와, 근데 친구 집, 와, 너무 비극적인데? 어때? 할 수 있겠니? 친구를 도울 수만 있다면 뭐든 해야죠. 제스민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운전기사라니까 그러네. 그랬죠. 운전이라 허드렛 일은 내가 할게. 대신 조사 같은 건 네가 알아서 해. 조사 열심히 할게요. 불행지수를 보니 주인공감이 맞다. 불운한 게 주인공 포인트였어? 여기가 신상털리네의 집이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번 한 건이 어떤 도시전설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하는 거야. 그것만 알면 원인부터 대책까지 얼추 나오거든. 어떤 도시전설인지 특정한다. 하지만 아직은 괴현상의 정체는 물론 목적도 모르잖니?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인사하고 얘기부터 듣자. 그리고 집안도 조사해서 정보를 모아야 해. 인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을 조사하란 말이죠? 메모했어요. 메모까지 할 일이었어? 안녕하세요. 앵두야, 괜찮니? 한배차, 네가 왜 여기 있어? 사건에 대해.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인 사건에 관해 간단히라도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그럴게. 아직 머릿속이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집에서 뭔가가 불쑥 나왔어.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지만 하다시가 먼저 알아챘고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에 들어왔단 말이니? 문은 잠겨 있었지. 난 문단속은 신경 쓰는 편이라 그건 확실해. 그런데 어떡해? 너무 무서워. 실은 어쩌다 보니까 도시전설 해체센터란 곳에서 알바를 하게 됐어. 근데 의뢰인이 앵두란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데 경찰들은 왜 도와주지 않았어? 파출소로 뛰어갔을 때는 얘기도 들어주고 집에도 왔었어. 근데 집이 어지럽혀 있지도 않고 무슨 흔적이 있는 곳도 아니라 그런지 짧게 둘러보고는 금방 돌아가더라. 너무하네. 그래서 센터로 연락했구나. 맞아. 파출소에 갔을 때 도시전설 해체센터 포스터가 붙어있던 게 생각났거든. 이런 쪽 탐정이라면 믿어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 포스터는 나도 봤어. 유령을 조사하는 탐정단 맞지? 하나씨가 뭔가를 본 건 확실해. 한비사, 나 좀 도와줄래? 나만 믿어는 좀. 저기 앵두가 무슨 학부였더라? 몇 가지 물어봐도 돼? 사건 관련 내용을 수첩에 메모하려고 해. 알았어. 박앵두 23살, 구신대학교 인간사회학부 3학년. 불쑥 나타났다는 그거 말인데 어떻게 생겼어? 집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못 봤어. 그런데 사실 예전부터 시선이 느껴지긴 했었어. 뭐? 여긴 낡은 빌라니까 뭔가 있을 수도 있잖아. 한비사, 네가 조사해 줄래? 응, 해볼게. 무서워. 안심해, 앵두야. 나도 이 알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를 위해 노력해볼게. 네가 와줘서 다행이다. 무척 안진데. 한비사, 부탁할게. 응, 내가 도와줄게. 잘들 가. 제스민 씨, 평소에 현장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괴현상을 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도시전설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해. 도시전설의 윤곽이요? 언제 누가 어떤 걸 어떤 식으로 보았는가, 그 정도만 알아도 도시전설의 윤곽 같은 게 보인다나. 네.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면 센터장이 불쑥 전화를 걸어와. 아마도 천리 아닌가 뭔가 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지. 언제 어디서든 천리 안으로. 표정이 왜 그래? 아무튼 현장에서 모은 정보들은 고스란히 센터장에게 전달돼. 네가 여기서 사건에 관한 정보를 모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 이제 좀 감이 잡혀? 알겠어요. 제스민 씨는 이 일을 오래 하셨어요? 6개월 조금 안 되나 그럴걸. 도시전설 해체센터가 하는 일은 뭐예요? 글쎄, 나도 잘 모르지만 소문을 조사하고 그 중에서도 오컬트적인 사안의 진위를 파악하는 일? 그런 일은 누가 의뢰하는데요? 정부,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의뢰할 때도 있는데 이번 일은 센터장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나 보던데. 오케이, 살펴본다. 큰 특징 없는 평범한 문이네. 열쇠랑 걸쇠도 튼튼해 보이고. 그렇군요. 여기는 욕실이구나. 야? 이게 끝이야? 오. 뭐야, 사람 또 있었어. 침대 밑은 옷상자랑 다른 짐으로 가득하네. 사람 한 명 정도는 들어가려나? 오. 안녕하세요. 다 훑어보고 오겠습니다. 선반엔 책이랑 소품으로 가득하네. 선반 위쪽에는 택배 상자를 쌓아뒀구나. 그렇군요. 창문 밖으론 건너편 건물의 간판이 보여. 4층이구나. 4층이야. 생각보다 높은데? 처음 뵙겠습니다. 앵두 친구인 천안빛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전설 해체센터의 조사 담당자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앵두 친구였구나. 몰랐어.
괴현상 전문 탐정 사무소를 발견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앵두가 말하기는 했는데 정말로 그런 곳이 있었구나. 뭐 아무튼 경찰은 도울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잘 부탁할게. 앵두를 도와줬으면 해. 하나에 대해서 하나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좋아, 앵두도 하나 씨라고 부르거든. 너무 어렵게 대할 필요 없어. 네, 고맙습니다. 하나 씨의 나이와 직업을 여쭤봐도 될까요? 왠지 경찰 같은데? 김하나, 29살. 학생들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취업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어. 또 그 인맥을 이용해 인재 파견 일도 해. 사업가셨군요. 너도 구대 다니니? 구대? 맞아요. 구신대학교 정보학부 3학년이에요. 후배구나. 갑자기 친근감 느껴지네.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네. 앵두와의 관계. 앵두와는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앵두의 지도교수는 인간사회학부 목상은 교수님이잖니. 나도 그 교수님 지도를 받았으니까 앵두는 내 직속 후배인 셈이지. 내가 취업 컨설팅 일을 하니까 목 교수님의 앵두를 소개해 주셨어.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이렇게 만나서 취업 상담을 해주다가 친해졌어. 그렇게 알게 된 사이였군요. 대학 동문회 만나서 저도 기뻐요. 너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상담하렴. 사건에 대하여 이번 사건에 관해 하나 씨가 뭘 봤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젯밤 여기서 앵두랑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늦었더라고. 그래서 하룻밤 여기서 자기로 했었어. 간단히 러그에 쿠션만 두고서. 바닥에서 잘 생각이셨어요? 앵두 집이니까 침대는 당연히 앵두가 써야지. 근데 자려고 불을 끈 순간 집안에 우리 말고 또 다른 기총이 느껴지지 뭐니. 불을 끈 순간이요? 그럼 그때까지 숨어 있었을까요? 아마 앵두도 그때까지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나랑 앵두는 불을 끈 채로 곧장 집에서 나왔어. 그리고 집에서 나오자마자 앵두한테 이렇게 소리쳤어. 집에 누가 있으니까 경찰 불러. 그냥 이 사람 혼자서 그런 거 아니야? 집에서 보신 걸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자세히? 시간은 자정 12시 조금 전이었을 거야. 아무튼 무서웠어. 똑바로 보지 못했지만 인간 같진 않더라. 문을 닫을 때 순간적으로 바닥에서 솟아나듯이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도망쳤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인간 같아 보이지 않는 그림자? 이 그림자가 괴현상이구나. 근데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그걸 모르겠어. 일단 메모해두자. 사기꾼의 기운이 느껴져요. 그쵸? 근데 아닌가 봐. 사기꾼은 이거 봐. 그림자 같은 괴물이 찍힌 이 사진 왠지 남자 형체처럼 보이네요. 이 사진 너무 무섭지 않니? 도망치는 와중에 뒤돌아보면서 찍으신 거예요? 근데 그럴 여유까지는 없어서 앵두가 경찰을 부르러 간 사이에 문틈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서 찍었어. 그런데 사진을 찍고 나니까 남자는 사라졌더라고. 네? 사라졌다고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 그렇군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와우. 안경을 쓰고 조사해보자도 있네? 안경을 쓰고 볼까? 으아! 무서워요. 여기 돼 있어. 이거 뭔데? 얘가 덜 무서우니까 얘부터 보자. 만져본다 뭔데? 뭐야? 뭐가 보이잖아. 사람 다리 같은데? 만져본다. 어라? 손으로 만져지진 않나봐. 느낌 이상해. 이 그림자는 대체 뭘까? 정보가 더 모이면 생각해보자. 일단 수첩에 적어둬야지. 염치로 볼 수 있는 그림자. 나타났다. 유령이다. 하지만 센터장님 얘기에 따르면 내 능력은 염시이고 과거의 광경을 보는 거니까 이건 유령이 아니야. 유령이 이게 유령이 아니는 거냐고. 하지만 뭔가 보인다는 건 그게 여기에 있었단 뜻이잖아.
무서워. 그림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도 자세히 관찰해야겠지? 뭐지? 사람 형체 같은데? 모자? 뭘 쓰고 있네? 지방령. 야, 공겜 됐어. 오, 지방령. 하나씨에 대해서 수첩에 적어둬야지. 앵두와 지도 교수님이 같은 선배니까 나한테는 대학 선배죠. 그래, 맞아. 일면식은 없지만 선배라는 걸 아니까 약간 친근감이 생겨. 이렇게. 제스민 씨에 대해서도 수첩에 적어둬야지. 도시전설 해체센터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 제스민 씨. 나를 대하는 제스민 씨의 태도는 무관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야? 그래? 그럼 호의적이다 해. 호의적이 아니라고?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고? 근데 되게 호의적인 것 같았는데? 야? 싫어하는 것 같았다고? 이제부터 싫어하는 것 같이 읽을게요. 싫어하는 것 같았다고? 나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는데? 친절하게 다 설명해줬는데, 그쵸? 저 정도면 친절한 거 아닌가? 호의적인 거 아닌가? 일단 앵두에 관한 것도 수첩에 적어두자. 이번 사건 현장에 거주하는 박앵두. 앵두는 나의... 맞아,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내 친구. 오케이. 조사 메모, 데이터베이스. 이제 추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얘는 뭐야? 이 아저씨는 뭔데? 작은 아저씨. 로브라는 애가 하나의 도시전설의 하나였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네. 이런 게 있었구나. 전혀 몰랐고요. 박앵두. 시골에서 올라온 예쁘장한 여대생. 앵두가 학생증을 잃어버려 곤란했을 때 내가 염시를 써서 찾아준 일을 계기로 친구가 되었다. 정리정돈에 엄격해서 무엇이든 사용 후에는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 앵두에게 혼난다. 그러면은 침대 밑에 상자는 왜 어떻게 있는 거야? 그게 저건가? 그게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럴 수 있긴 하지. 김하나, 맡은 일을 척척 해내는 왕언니 같은 존재에 나와 앵두가 다니는 구신대학교의 졸업생이라 취업 컨설트 및 인재 파견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앵두의 집에 묵기로 해서 잠자리에 들려다가 외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한다. 제수맨, 기본적으로 무엇이든지 귀찮아하는 센터 직원. 섬세한 조사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센터장에게 신입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자 자신의 운전기사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믿음직한 선배가 틀림없다. 이것도 아까 한 거고. 뭐지? 이제 얘한테 다시 말을 걸어볼까요? 난 거둘 생각 없어. 제스민 씨, 지방령 같은 게 보여요. 이 안경을 썼을 때 보이는 그림자는 뭘까요? 안 보이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니? 형태가 흐릿해서 무서워요. 보이는데 만질 수도 없고요. 도시전설에 등장하는 괴물도 대강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요령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을 지니거나 주장하고. 제가 보는 저건 도대체 뭘까요? 난 모른다니까 그러네. 네가 생각해야지. 추론!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애초에 내가 염시로 보는 건 정체가 뭘까?
유령 같지만 유령은 아니다? 역시 잘 모르겠어. 보이기만 하면 뭐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이번에도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던 저의 도시전설론을 계속해서 내리 각인된 센터장님의 말에 거는 것만 같았어.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의 범위를 좁혀봐요. 머릿속에 센터장님의 말을 거니까 느낌이 이상해. 근데 왠지 센터장님의 똑똑함까지 나한테 올마붙은 것 같아. 나도 덩달아 똑똑해졌나? 잘 됐군요. 센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비 씨가 염시로 보는 건 그 장소에 남아있는 기억, 즉 과거의 원경입니다. 누군가 거기서 했던 일을 엿볼 수 있다는 뜻? 그럼 내가 현관에서 본 다리 모양 그림자는 앵도를 데리고 하나 씨가 앵도를 데리고 도망쳤을 때의 기억일지도. 뭐야, 사장님 저리 가요. 센터장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머릿속에까지 따라붙었어. 그럼 정말로 나한테 과거의 광경이 조금 보이는 거네? 앵도가 느꼈던 시선, 그리고 하나 씨가 봤던 것, 그리고 내가 염시로 본 것. 두 사람이 거짓말한 것 같진 않아. 사람들의 얘기와 내가 염시로 본 걸 종합하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림자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좋아,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불쑥 나타난 수수께끼의 존재. 목격자가 한 명뿐이라면 착각으로 치부하겠지만 앵두도 시선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 이번에도 제 도움이 필요한가 보군요. 머릿속에 센터장님이 또 말을 거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의 범위를 좁혀봐요. 이 그림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가정해볼까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 그래, 그 그림자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장 궁금하긴 해. 일단 그걸 생각해보자. 집안에 사실은 안 나타났을지도. 김하나의 거짓말로? 아니지. 근데 어쨌든 내 눈에는 보인 거잖아. 그럼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집안에 솟아나는 능력이 있을지도? 집안에 솟아나는 능력이 있을지도? 그런가? 우선은 이 그림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가정해야 해. 사람이랑 온천이냐고요?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있을지도? 집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있을지도? 좋아. 일단은 집에 어떻게 들어왔을지 생각해보자. 정체가 인간이든 유령이든 시작은 거기서부터야. 침입한 흔적. 자, 일단 문을 봅시다. 욕실.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욕실이네. 사람이 숨을 만한 공간은 없어 보여. 이왕 조사하는 거니까 사진은 꼼꼼히 찍어두자. 더 자세히 본다. 어라? 이제 보니 변기 덮개가 올라가 있네. 그리고 변기 시트도. 앵두는 이런 거 엄청 신경 쓰는 타입으로 하는데. 일단 원래대로 해두자. 앵두는 평소 문단 속엔 신경 썼다고 했어. 앵두는 나랑 다르게 조심성이 많으니까. 깜빡하고 안장봤을 리는 없어. 일단 여기도 사진 찍어두자. 네. 요 밑에가 제일 수상해. 여기 어디에 숨겨진 구멍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나? 하지만 내가 들어가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 남자도 거뜬히 숨겠는걸? 일단 여기도 사진으로 찍어두자. 굉장히 수상하네. 여기는 뭐가 없네요.
생각해본다. 수상한 사람이 침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 높이까지도 거뜬히 올라올 수 있겠어. 경찰관은 뭐라고 말했는지도 일단 들어주자. 경찰이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씨 잠시 괜찮을까요? 하나씨가 뭔가. 하나씨가 봤다는 게 혹시 지방령처럼 흐릿한 아지랑이 같지만 존재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자는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이상한 질문해서.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로 관종짓 한다는 얘기만 듣다 보니까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거든. 역시 하나씨는 헛것을 보거나 거짓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씨가 본 건 확실히 이 집에 존재했어요. 전문가는 다르구나. 이 사건은 내게 맡길게. 네. 침입자에 대하여. 경찰관은 창문 침입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 태도가 너무 별로라서 난 도중부턴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 그래도 앵두는 제대로 들었을 거야. 알겠어요. 집안에서 무슨 소리는 못 들으셨어요? 딱히 못 들었어. 그래, 넌 아까부터 계속 이 집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지? 뭔가 기억날 수도 있으니까 나도 잠깐 보여줄래? 네? 물론. 고마워. 한 장씩 꼼꼼히 확인하네. 신경 쓰이는 점이라도 있는 걸까? 이 사진 언제 찍은 거니? 변기 덮개가 올라가 있잖아. 앵두한테 한마디 들을걸? 걔는 이런 거에 예민하거든. 네, 조심할게요. 덮개 시트도 내가 올리진 않았지만 뭐 상관없나? 뭐? 그게 왜 상관이 없어? 잠깐, 그게 왜 상관이 없어? 앵두야, 잠시 괜찮니? 생각해봤는데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려면 그 그림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 조사해야 할 것 같아. 불쑥 나타났다고는 했지만 혹시 어떻게 들어왔는지 짐작가? 그건 잘 모르겠어. 예전에 무서운 일을 겪어서 그 후로 문단속은 신경 써왔는데 정말로 불쑥 어디선가 솟아나는 느낌이었어. 예전 어떤 무서운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불편하면 대답 안 해도 돼. 2년쯤 전에 스토킹 비슷한 걸 당했거든. 여기로 이사한 데엔 그런 이유도 있었어. 그때 이후로 어제까지는 아무 일 없었지만 말이야. 정말 무서워. 한비사 도와줘. 경찰관은 창문 침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니? 나도 그걸 물어보긴 했는데 창문이나 베란다에 딱히 침입 흔적은 없대. 더구나 여긴 4층인데다 밖은 통행도 많고 심야까지 하는 가게도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작대. 하긴 그렇겠네. 창문 침입 가능성 없음. 조사 잘 부탁해. 너만 믿을게. 창문으로는 침입하지 않았다. 앵두랑 하나씨 얘기는 다 들었고 집도 다 살펴본 것 같은데. 어때? 어떤 도시전설인지 특정할 수 있겠니? 네? 그게 말이죠. 하긴 우리가 뭘 알겠니? 조금만 기다려봐. 무슨 마법인지 몰라도 이때쯤이면 센터장에 전화를 걸어오거든. 이 착신음은... 거봐, 전화 왔잖아. 네? 제 전화가? 얼른 받아봐. 네. 여보세요, 한비치입니다. 네, 자아입니다. 한비씨, 수고가 많으시군요. 센터장님? 뭐가 그렇게 깍듯해? 편하게 해, 편하게. 네. 센터장님. 여러분의 조사 덕분에 이번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보이는군요. 슬슬 어떤 도시전설인지 특정해볼까요? 네? 특정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시전설의 수는 그야말로 방대합니다. 한비씨도 센터에 보관된 자료 중 일부는 보셨죠? 이번에 일어난 현상과 들어맞는 도시전설을 그 자료 중에서 찾는 점, 그것이 바로 특정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새삼스러운 질문이지만 특정은 왜 해야 하나요?
도시전설에는 몇 가지 경향이 있답니다. 우연히 만난 인간에게 스토킹당하는 내용의 도시전설도 적지 않죠. 만약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라면 앵두가 또 공격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류의 도시전설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특정이 필요하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장 특정을 시작할까요? 와우. 이걸 멀리 있어서 못 쥐어뜯네. 그러니까 나 부려먹기만 하고 무서워 죽겠는데요. 여러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들 조속한 해결을 원하실 테니 지금부터 시작할 특정 작업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비 씨, 제가 전화로 하는 말을 다른 분들께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됐으니 여러분, 전화 넘어 목소리지만 센터장님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할 특정 작업은 현장에서 일어난 기이하고 괴상한 정보를 저희 도시전설 해체센터의 자료와 대조하여 어떤 도시전설과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작업입니다. 특정만 하면 앞으로 대응 방법도 정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아직 보고도 안 했는데 조사 내용을 아세요? 제게는 전리안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 내용은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 센터장님의 존재가 제일 기괴해. 자, 일단 이번 사건을 정리해볼까요? 먼저 앵두 씨와 하나 씨, 두 분은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고 하셨죠. 맞아요. 두 분이 목격한 수상한 사람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은 누군가가 실제로 존재했느냐는 거겠죠. SNS에 사진도 올라왔었는데요. 설마 조작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종종 존재하지 않는 것을 봤다고 착각하거나 굳게 믿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두 분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 한비 씨, 당신은 이미 필요한 정보를 모으셨죠? 염시 능력으로요. 아, 네, 아마도요. 자, 한비 씨, 염시로 수집한 정보를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 형체를 보았다. 사람 형체를 봤어요. 앵두가 느낀 시선과 기척은 하나씨가 봤던 것과 같은 존재가 틀림없어요. 그게 사람인지 괴현상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역시 그 집에는 실제로 뭔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레이트까지 나왔어? 증언과 염시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문의 존재를 인식하셨군요. 이로써 거기에 뭔가가 존재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뭐야, 무서워. 유령이 아니었어? 그렇대요. 이제 그 사람 형체가 대체 뭐였는지 생각해볼까요? 한비 씨, 그 사람 형체가 앵두 씨의 집에 정말로 있었다면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었을 텐데 신경 쓰이는 곳은 없던가요? 염시로 본 그림자 말고 다른 걸 말하시는 거예요? 네, 당신은 조사 중에 흔적을 발견했잖아요. 천리안으로 이미 보셨으면 그냥 직접 말씀하시지. 저를 너무 편리하게만 쓰시려 하네요. 이것도 다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한비 씨. 앵두 씨의 집에 나타났던 사람 형체는 어디에 흔적을 남겼죠? 욕실! 욕실에 봤을 때 살짝 위화감이 있긴 했어요. 오호라, 대단해요. 욕실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화감이 있었죠? 변기! 어쩌면 변기 시트가 올라가 있던 거요? 앵두는 평소에 덮개랑 시트를 꼭 내려둬요. 그러니까 앵두가 그랬을 리가 없어요. Excellent! 사실 문제는 올라간 변기 시트가 아니라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성별입니다. 집주인이 평소 그걸 신경 썼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즉, 두 분 외에 그곳에 있었던 자의 성별은 남자입니다. 그치? 남자들은 커버 올리죠? 무슨 뜻이죠? 변기 덮개가 무슨 상관인데요? 사람 형체의 정체 모를 존재가 목격됐고 평소 집주인의 행동과는 다르게
변기 시트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즉, 그 사람 형체의 성별이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가 화장실을 썼다는 말씀이세요? 괴현상의 행동 패턴은 예측 불가입니다. 비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마치 인간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좋습니다. 이번 도시전설의 특징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센터장님, 혹시 지금 즐거우세요? 하지만 한비씨, 다음이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집안에 나타난 남자 모습의 사람 형체. 이게 언제 어디서 나타났느냐가 중요한데 앵두는 그게 불쑥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괴현상과 장소는 한 세트입니다. 물리적 장소가 발생의 필수 조건이죠. 자, 한비씨. 네, 괴현상을 맨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합니까? 하나씨지. 침대 밑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씨예요. 잠자리에 들렸는데 그걸 봤다고 했어요. 네, 그랬죠. 앵두씨 집에 침대는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씨는 바닥에 대충 자리를 깔고 자려고 했죠. 자, 한비씨. 이때 하나씨는 남자가 어디에 있는 모습을 목격했죠? 침대 밑! 침대 밑 아닐까요? 하나씨가 바닥에서 잤다면 침대 밑이 보이는 눈높이예요. Brilliant! 맞습니다. 하나씨는 침대 밑에 숨은 남자를 목격한 겁니다. 스토커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떠오르는 도시전설. 특정! 일본 거구나. 침대 밑에 남자. 이런 도시전설이 있어. 전혀 처음 보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도시전설 이런 거를. 침대 밑에 남자? 전설 맞냐고. 그러게요. 그 도시전설은 나도 알아. 도끼나 손도끼 같은 흉기를 들고 침대 밑에 숨어있는 남자 얘기잖아. 정말요? 네, 무척 유명한 도시전설이죠.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도시전설로 알려져 있고. 그러고 보니 뭔가 들고 있었어. 도끼였던 것도 같고. 센터장님 어떡하죠? 제가 뭘 어떡하면 되나요? 모든 대책을 세워야. 그게 말입니다. 이 도시전설은 대책을 세우기 어려워요. 사례를 보면 처음 출연한 후엔 다시는 안 나타난 경우도 있고 표적을 바꾸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이런 괴현상의 매력이죠. 매력이요? 앵두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요? 아무 방법이 없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책을 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배 씨는 일단 센터로 돌아오세요. 당신에게 부탁할 다른 안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나타나면 어쩌려고요? 한배 씨, 뭔가 착각하시나 보군요. 우리 도시전설 해체센터는 어디까지나 도시전설을 조사하는 탐정 조직입니다. 경찰이나 경호원들이 할 법한 일은 우리 업무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하네요. 저는 앵두를 지키고 싶은데. 한비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사정이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 돌아가도 돼. 그렇지만 하나씨. 한비사, 난 어쩌면 좋지? 앵두야. 걱정 마. 우리 집이 여기서 전철 한 정거장 거리잖니. 무슨 일 생기면 냉큼 달려올 테니까 앵두는 걱정하지 마. 앵두야. 이거 받아줘. 부적이라고 생각하고. 편지인데 힘들거나 불안할 때 읽으면 조금 안심될 거야. 고마워. 나중에 읽어볼게.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앵두야, 푹 쉬어. 청소하기 귀찮은 게 아니라고.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이러면 문단속은 완벽하겠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거람? 한비사 도와줘.
어떻게 또 나오는 거 아니야? 헉! 깜짝이야. 누가 전화를 했지? 빠바밤. 하나씨. 네. 하나씨, 어제랑 오늘은 감사했어요. 저 혼자였다면 못 견뎠을 거예요. 네? 아니요. 하나씨도 일 때문에 바쁘신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문단속은 단단히 했어요. 네, 베란다랑 현관문도요. 벌새도 걸었어요. 네, 하나씨도 오늘은 이만 주무세요. 야, 나라면 하나씨한테 재워달라 그랬다. 이 집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있어. 이번엔 뭐지? 이러다가 얘 죽는 거 아니야? 어떡해, 앵두 죽는다봐. 앵두 죽었나봐. 제스맨씨 큰일이에요. 괴현상이 또 발생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야? 앵두에게 연락이라도 왔어? 아니요, 앵두랑은 연락이 안 돼요. 대신 오늘 아침에 하나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앵두가 큰일을 당한 것 같대요. 자세한 얘긴 오면 해주겠다고 했어요. 아? 뭐라고? 전화로 말 못할 만큼 일이 심각하단 뜻이야? 그리고 SNS에 앵두랑 하나씨 얘기가 또 마구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앵두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정확히 어떤 상황이란 건데? SNS를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네. 어제도 말했다시피 도시전설은 소문에서 탄생하거든. 침대 밑에 남자의 활동에도 영향을 줄지도 몰라. 지난번처럼 SNS에서 정보를 모으자. 네, 알겠어요. 정보를 모아볼게요. 근데 앵두 죽은 건 아닌가 봐요. 그냥 큰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살았어. 참, 센터장이 보낸 메시지가 있어. 김하나 씨 계정부터 조사하고. 이미 보고 있구나. 일단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자. 그리고 왜 또 SNS가 들끓는지도 확인하고. 알겠지? 잘 부탁할게. 알겠어요. 또다시 저의 소중한 친구인 앵두가 습격당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제대로 수사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저희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분들 제발 멈춰주세요. 두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어요. 왠지 사건보다 이 두 사람에게 관심이 더 쏠리는 것 같긴 해. 걔들이 사생활을 어디까지 캐는지 확인해둘 필요는 있겠어? 그리고 이 사진은 뭘까요? 난 모르지. 예전에 찍었던 사진 아닐까? 굳이 이런 때 이걸 꺼내는 심리는 뭐람? 근데 진짜로 사진을 왜 굳이 이렇게 해놓는 거야? 사생활 어쩌고 하면서 자기 얼굴 왜 까는데 진심. 이왕 신상이 밝혀진 김에 세게 나가는 건가? 그래도 지금은 일단 안전하다는 거겠죠? 앵두야, 괜찮니? 어디 보자. 뭐 움직이는 글씨 같은 거 없나? 없네. 그럼 또 하나하나 다 봐야지. 맞아, 여자 혼자 사는 집이란 걸 알면 또. 무서워라. 프라, 그게 뭐죠? 심호흡해, 심호흡. 하나? 그럭저럭 유명하니까 뭐 이런 반응은 좀 그렇지만 상대가 신출귀몰한데 뭘 어떻게 조심해. 문단속 말고 다른 방법은 모르겠네요. 이 사람도 모르나 보네. 딱 그 정도 인지도인 거지 뭐. 하나씨에 대한 관심도가 무척 높네요. 안경은 반응 없니? 여기 있다. 하나씨는 하나 OS란 계정명으로 활동했었군요.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안경으로 요거를. 제스민씨, 하나 OS를 조사해봐야겠어요. 하나씨의 과거 계정을? 그렇게 해. 뭐라도 나오면 좋겠네. 오케이. 검색, 오케이. 검색 결과를 찾았습니다. 역시 지금 난리나 하나 OS 맞지? 옛날에 부투브에서 엄청 봤는데. 맞다.
하나 씨는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면서 열심히 활동했었어. 응? 와, 하나 씨 TV에도 출연했었군요. 아, 오. 그러다가 지금 하는 일로 이어진 거군요. 난 그대로 흥미를 잃었지만 계속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 옛날 기사를 퍼온 건가?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올리네? 취업 컨설턴트한테 상담받으러 가봤는데 친절하고 많이 배웠어. 심지어 사장님이 하나 OS랑 똑같이 생겼더라니까. 부럽다. 나도 사장하고 싶어. 관심 끌려고 주작? 정말이에요? 하나 OS 단독 영상도 있지만 다른 멤버랑 함께 기획해서 올리는 영상도 있었거든. 그중에 몇 개는 주작이 있긴 했어. 뭐 철없는 대학생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아마 하나씩 영상에 있는 상품 기획안을 어떤 브랜드가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가 난리 난 적도 있었을 거야. 아, 그때도 SNS가 난리였겠네요. 그러게요. 되게 수상하네. 하나 씨는 대화 스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똑똑한 것 같고. 멘탈도 보통은 아니겠다. 뭐야 얘는? 무시해. 무시하라고? 글씨가 움직이는 게 일단은 없고요. 앵두에게도 관심을 보이고. 주변 사람을 노출을 시킨다. 박앵두? 이건 안 좋은데. 박앵두, 결국 성까지 올라왔네요. 성까지 SNS에 노출되니까 더 걱정돼요. 이상한 뜬 소문이 퍼져나가면 어떠죠? 이쪽으로도 검색해봐야겠는걸. 애초에 왜 이렇게 불이 붙은 건지 소문의 출처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네,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요. 오케이, 박앵두 검색. 앵두라는 애가 박앵두인 건 확정인 듯. 대학이나 다른 SNS 계정도 일치해. 이 사람은 같은 대학 사람인가? 앵두의 개인정보를 왜 자꾸 언급하지? 별의별인 건 다 있지만 앞일 생각 않고 호기심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파. 헐, 앵두의 개인정보 어떡해. 저런 애들이 딱히 별종이 아닐 때도 많더라. 오히려 그냥 성취감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 체스맨치 부계가 뭐예요? 비밀 계정이란 뜻이야. 아무도 못 알아보게 익명으로 이 비밀스러운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계정이지. 앵두가 그랬다고요? 이건 조회수 높은 글이 되겠는걸? 붐30. 진짜 앵두의 계정이 맞다면 조사해봐야겠어요. 앵두의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게 썩 내키진 않지만 화제의 흐름을 쫓아가는 건 좋다고 봐.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검색 결과를 좁히긴 쉽지 않겠어. 앵두랑 관련된 키워드를 좀 더 찾아보면 어때? 앵두랑 관련된 밑에 더 많이 있구나. 정말이네. 2년 가까이 게시글이 없어. 아이고, 또 누가 장작을 툭툭 던져넣네. 앵두는 네 친구잖아? 뭐 들은 말 없어? 없어요. 빨리 앵두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데이트 알바를 했었구나. 이게 소문의 출처라면 앵두에게 미안하지만 데이트 알바로 검색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에헤이. 이것도 있어. 데이트 알바에도 이런 소문이 따라다니네요.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참. 신빙성 있는 소문으로도 검색해봐야겠어요. 검색해야 되는 거 왜 이렇게 많은데? 박앵두 데이트 알바. 안 돼? 붐30 데이트 알바.
금3공에서 아주 대놓고 홍보하고 있었네. 데이터 알바녀 같은 건 진짜 안물안공이다. 앵두야, 뭐 이런 건 교과서적인 샘플이 있고 그걸 따라하면 그만이라서 뒤로 갈수록 진입장벽이 낮아지지. 데이터 알바는 개인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선해주는 사람도 있군요. 뭐든 다 돈벌이가 되는 세상이잖니. 다들 참 열심히들 산다니까. 아,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닌가? 뭘 빨았으면 됐지 뭐. 그러고 보니 앵두가 스토커리 당한 적 있대요. 그쪽도 가능성 있어? 그래, 이것도 없어? 일단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알겠어. 이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괴현상이 생겨난 계기일 수도 있거든. 납세는 중요하지. 그럼요, 세금은 중요하지. 아, 뭐야. 나 신빙성 있는 소문 조사해보고 싶은데? 아, 그래? 오. 신빙성 있는 소문이 아니라 진실이다. 저 여자들은 칩을 심는 거야. 그거 통신으로 포착해서 공격하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무슨 소리야? 음모론 같은 거 아닐까? 여자애를 만나기로 하고 기다렸는데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왔더라. 이런 괴담이 꽤 있었지. 아, 그래? 아, 맞다. 거울 앞에서 무슨 의식을 하면 나타난다는 그 얘기네. 아, 이거는 다 그 도시 괴담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있는 건가 봐요. 아. 이것도 세대 차이인가? 우리가 그렇게 나이 차이 나진 않지 않아? 원조 교재가 뭔지 모른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 차림인 남자가 있다는 얘기. 온몸에 검은색 차림인 남자? 맨인 블랙을 모른다고? 네, 뭐야? 나중에 쓰이는 키워드인가 그런가 봐요. 앵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요. 이제 그만하라고요. 아? 그런 거 올려봤자 불에 기름 붓는 격일걸? 그치만 앵두가 너무 고통받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넌 뭐든 경험으로 깨닫는 타입인가 보구나. 너의 정의감?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좀 더 앞일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 뭐 네가 하고 싶은 거면 하는 거지만. 아무튼 SNS 정보 수집은 여기까지 하고 현장에 갈 준비해. 알겠어요. 자, 현장으로 가자. 네. 앵두한테 스토커나 예전 일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볼게요. 근데 지금 걔 멘탈 상태를 생각하면 너무 캐물으면 안 될 것 같지 않니? 그 얘기도 어디까지나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니까 말을 잘 골라야 할 거야. 뭐 걔한테 미움받고 싶으면 그래도 되겠지만. 그러네요. 제스미씨 고마워요. 주의할게요. 그래? 물어보면 안 돼? 스토커 물어보려고 했는데. 앵두야, 괜찮니? 한비사, 다친 데는 없어.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 일단 무서워하니 다행이야. 어제 너와 함께 있었더라면 이 생각을 몇 번이나 했었어. 한비사, 나 너무 무서워. 미안해. 얘기할 준비 되면 말해줘. 너무 무리하진 말고. 앵두를 위해 힘을 내겠다곤 했지만 대체 뭘 조사하면 좋을까요? 물어봐도 난 몰라. 근데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앵두네 집에 이 괴현상, 침대 밑에 남자가 몇 번이나 나타났잖아. 어쩌면 이건 앵두와 연관이 있어서 발생한 괴현상일지도 몰라. 거의 질투하기. 도시전설은 대부분 인간의 감정에서 비롯되거든. 그런 쪽으로 조사해보면 어때? 뭐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괴현상과 앵두의 연관성, 네, 메모했어요. 알겠어요, 제스민 씨, 고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조사한다. 체인형 월세는 튼튼해 보여. 누가 일부러 건드린 흔적은 없어. 남자가 숨는다면 여기뿐인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그래? 도시전설에서는 이 아래에서 기어나온댔지. 어? 뭐가 있잖아. 아, 저게 뭐야, 무서워. 인형? 앵두한테 인형 모으는 취미가 있었나? 확인해보자. 확실히 사람 한 명이 들어갈 공간은 충분해. 그건 외에 달리 빠져나갈 길은 없어 보이는데. 아, 나 너무 무서워. 문 좀 닫고 올게요. 나 너무 무서워. 방문 좀 닫고 할래. 방문 열어두니까 괜히 방문 이렇게 계속 쳐다보게 돼. 괜찮아요. 델림은 침대가 없잖아요. 소파는 있는데 소파 밑은 근데 별로 안 무서워하긴 해. 일단 물건 다 살펴보고 말 걸어봅시다. 가방, 소품, 만화, 책이 빼곡히 진열돼 있네. 딱히 이상한 점은 못 찾겠어. 앵두의 깔끔한 성격이 엿보여. 선반 안쪽까지 잘 정돈됐어. 으히히, 만주들이 쳐다보고 있다고. 귀엽겠다. 뭔가 만주들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귀엽다. 베란다에 숨을 만한 장소도 없어 보여. 내 연락 때문에 많이 걱정했지. 앵두는 다치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것저것 묻지 말아줄래? 그 대신 앵두에게 들은 얘기를 내가 대신 줄 수 있어. 하나씨, 연락 주셨을 때 못 들은 얘기를 지금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어젯밤 우리가 돌아간 후에 앵두한테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 내가 앵두를 만나러 왔는데 앵두가 쓰러져 있었어. 내가 곧장 보살피긴 했는데 무척 혼란스러워 보였어. 그래서 조금 진정된 후에 얘기를 듣고 너한테도 연락했던 거야. 자세한 얘기를 해달라니까.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자세한 얘기냐 이게? 혼날라고 그냥. 앵두야, 괜찮니? 한기사, 지금부터 나랑 같이 있어줄래? 뭐든 다 대답해줄게. 협조할게. 응, 너랑 함께 있을게. 괜찮을 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침대 밑에 남자에 대해 짐작 가는 건 없어? 딱히 없어. 앵두야, 이것 좀 봐줄래? 이거 네 물건이야? 어? 이게 뭔데? 내 물건은 아니야. 이걸 어디서 찾았니?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어. 어쩜 진짜야? 한기사, 대체 어떻게 된 걸까? 무슨 의미가 있긴 할까? 미안, 나도 전혀 짐작이 안 가. 찝찝하니까 이건 일단 내가 가지고 있을게. 인형의 의미. 하나씨가 올린 걸 봤어. 또 남자에게 공격당했다며? 나는 되도록 글은 안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씨는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한대. 왠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 델님 연기 보는 맛이 있네. 아이, 감사합니다. 솔방울 수류탄님 어서오세요. 어데라드라. 앵두야, 다친 데는 없어? 잃어버린 물건은 없고? 괜찮아. 다친 데도 없고
물건도 전혀 훔쳐가지 않았어. 떠올리기도 싫겠지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래? 어젯밤 일. 알았어. 다 얘기해 줄게. 어제 모두 돌아간 다음 하나치가 걱정됐는지 전화를 걸어줬어. 그리고 통화하면서 문을 잘 잠갔는지 확인한 다음 전화를 끊고 뒤돌아섰는데 남자가 있었어? 맞아. 집 안에 있었어. 문은 분명히 잠갔는데 뭐였을까? 도대체 뭐였을까? 괜찮니? 미안. 떠올랐다니 또 무서워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무리할 필요는 없어. 괜찮아. 넌 도와주러 온 거잖니. 협조할게. 그 남자 손에 도끼 같은 걸 들고 천천히 다가왔는데 그때 내가 정신을 잃었나 봐. 눈을 떴더니 아침이었거든. 한사 너무 무서워. 난 어떻게 해야 해? 너 도와줘. 앵두야, 걱정 마. 내가 꼭 도와줄 테니까 일단 진정해. 앵두가 겁을 많이 먹었네. 괴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할 방법은 정말 없을까? 있었는데요. 그러셨어? 아이, 내가 미처 몰랐네. 정보를 정리해보자. 무섭게 생겼잖아. 수차례 나타난 침대 밑의 남자. 침대 밑의 남자가 누구 앞에 나타났더라? 하나도 앵두. 남자는 앵두 앞에 나타났어. 앵두를 노리는 이 괴현상은 정체가 뭘까? 침대 밑에 숨어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이 남자와 집에서 마주치면 살해당한다. 도끼나 손도끼, 흉기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척을 느끼면 집에서 나가는 것이 생존 방법이라고 한다. 그렇구나. 연결고리를 조사를 하라고? 뭐 없는데? 얘한테만 말을 안 걸어봤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네? 아주 조금씩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스민 씨, 침대 밑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와, 뭐야? 이거 앵두 물건 맞아? 확인해봤는데 아니래요. 그래서 겁을 많이 먹었어요. 이 인형의 의미는 뭘까요? 글쎄, 어쩌면 별 의미 없을 수도 있고. 제스민 씨, 앵두는 이제 어쩌면 좋죠? 괴현상도 그렇지만 SNS 쪽도.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 일은 괴현상의 원인을 밝혀내는 거야. SNS 쪽은 조사 차원에서 보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순 없어. 센터에서 계속 일할 거면 도시전설 조사에 집중해줘. 그렇지만 네, 맞는 말이네요. 앵두는 자기를 공격한 남자가 누군지 짐작이 안 간대요. 역시 이 세상 것이 아닌 괴물 나타난다. 넌 다른 사람 얘기를 너무 고지고대로 믿어. 도시전설에 얽힌 사건인 이상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앵두 얘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상관없어. 일단 정보로서 입력만 해도 오케이? 제스민 씨는 정말 어른스러워요. 뜬금없이 뭐래니? 어허. 뭐야? 기억을 떠올린다. 아, 안경 써봐야지. 그렇다면 문 잠그는 걸 깜빡했을 가능성은 없겠네. 안경을 써보자. 이게 앵두가 쓰러져 있었고, 어머, 뭐야. 어머, 얘 여기서 뭐 했어? 쓰러진 앵두부터 보고. 뭔가 쓰러져 있어. 아참, 이건 염시로 본 거지. 이건 앵두? 혹시 여기서 쓰러졌었나? 진짜 앵두야? 흐느적하네. 여자니까 앵두가 맞긴 할 텐데. 이것도 확인해보자. 와, 굉장히 세속적인 귀신. 그니까 도둑 아니에요?
이 그림자는 남자처럼 보이니까 어제 앵두 앞에 나타났던 녀석일지도 몰라. 앵두를 습격한 남자의 그림자를 유심히 관찰하자. 그런데 딱히 공격하는 걸로는 안 보인단 말이지. 계속 쳐다보고만 있는 건가? 소름 끼쳐. 유심히 보니 그림자는 침대 밑에서 나타난 것 같아. 침대 밑에서 나타나면 어쩌잔 건데. 아무리 문단속을 단단히 해도 소용없잖아. 이 남자가 나타난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얘 여기서 진짜 뭐해? 여기 그림자 앵두를 공격했던 남자인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뭐라는 거지? 아니란 건 알지만 유령 같아서 너무 무서워. 난 걸어서 통과해야 하는 유령의 집도 무섭다고. 남자에 대한 정보를 모으자.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선반을 살펴보는 것 같아. 몰래 들어와서 선반에 있는 앵두의 물건을 뒤지는 건가? 앵두한테 관심 있나? 소름 돋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앵두와 괴현상의 연결고리를 조사하자.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침대 밑에 남자의 목적은 대체 뭘까? 그런데 잠깐만. 어쩌지? 머리가 너무 복잡해. 한비씨, 침대 밑에 남자의 특징을 떠올려보세요. 도시전설에 등장하는 침대 밑에 남자의 특징은... 침대 밑에 남자는 도끼나 손도끼로 집주인을 죽이려고 했었죠. 맞아, 그런 이야기로 유명하지. 하지만 앵두는 실제로 공격당하진 않았어. 그러면 앵두 앞에 나타난 남자는 뭘 어쩌고 싶었던 걸까? 그러게? 눈앞에 등장해서 깜짝 놀라게 하고 싶었던 걸까? 몰래 눈앞에 등장해서 깜짝 놀라게 하고 싶었던 걸까? 물건을 절도하고 싶었던 걸까? 이건 갑자기가 맞겠네요. 이렇게? 상황을 스트리밍! 그런가? 갑자기 눈앞에 등장해서 깜짝 놀라게 하고 싶은 걸까? 염시로 본 그림자의 움직임을 봐도 그런 것 같아. 설마 정말로 앵두에게 관심이 있나? 그러면 이 괴현상은 침대 밑의 남자가 아니라는 건데. 하지만 문을 단단히 잠근 집의 침대 밑에서 나타났는 걸? 알 수 없는 것들 투성이야. 그러게. 짜잔! 몰래카메라. 있잖아, 네가 기절했던 곳이 혹시 지금 네가 서 있는 부분이니? 맞아, 하나치랑 통화하면서 창문이랑 현관문을 잘 잠갔는지 확인했었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긴 그냥 직감이지 뭐. 혹시 저번에 이상하게 보인다고 했던 거랑 상관 있어? 그렇지 뭐. 이거 어떻게 안 나타났도록 어떻게 만드는 거지? 인형 때문인 걸까? 침대를 막아버리면 되겠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침대를 집에 있는 물건으로 막아보면 어떨까? 침대 밑에 집에 있는 물건으로 막아보면 어떨까? 침대 밑에서 나타났으니까 아예 막아버리면 다시 못 나오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 뭐야, 다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네. 앵두한테 말할까?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 여길 막아버리면 영차. 됐어, 이제 문제 없어. 침대 밑에 남자 입장에선 출입구가 완전히 막힌 거잖아. 이제 절대로 못 나와. 못 나오겠지?
하나 씨는 앵도를 공격한 괴현상이 뭔지 혹시 짐작 가세요? 짐작이라. 앵도는 예쁘니까 못된 변태에게 스토킹 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혹시 전 남자친구? 전 남친이 스토킹을 해서 여기로 이사했다고 했거든. 스토킹이야? 하지만 넌 유령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관계없는 얘기일지도 모르겠네. 아니요. 그런 사람의 집착이 괴현상에 나을 수도 있대요. 정보 감사합니다. 정답. 하나 씨를 침대 밑에서 재운다. 하나 씨가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가면 돼. 같이 자면 돼, 내 생각에는. 뭐가 더 없을까? 근데 너무 남자친구 전 남친이 맞을 것 같다. 화장실도 썼잖아. 그러면 그 정도면 저기가 맞지. 전 남친이지. 없어. 마지막 증거 하나 뭘까? 전 남친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구나. 앵두야, 미안. 하나 씨한테 전 남친 얘기를 들었는데 숨길 생각은 아니었고 이번 일과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인간의 그런 감정이 괴현상에 나을 수도 있거든. 혹시 괜찮다면 말해줄 수 있어? 너한테 말해줄 수 있어. 2년 전쯤이었나? 사귄 기간이 고작 한 달 남짓이라 전 남친이라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구속이 심한 사람이었어. 어제 말한 스토킹 비슷한 일이 그 전 남친 얘기였어. 전 남친에 대해 좀 더 가르쳐줄 수 있을까? 30살쯤 되고 희랑 체격은 보통이야. 유명한 회사에 다니는데 젠틀할 때가 많았어. 내 생활 방식에 참견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음식은 몸에 안 좋다는 둥 잔소리도 종종 했더랬지. 결벽증도 있고 신경질적인데 그걸 나한테까지 강요해서 무서웠어. 아하, 그래서 한 달 만에 헤어졌구나. 헤어지고 나서도 근처에 왔는데 잠깐 보자고 연락한 적도 있어. 그때쯤 이 빌라가 비었다는 얘기 듣고 도망치듯이 이사한 거야. 그랬구나. 알았어, 고마워. 스토킹이라. 전 남친의 집착이 그런 괴현상에 나왔을까? 결벽증이면 침대 밑엔 못 들어가겠는걸. 근데 전 남친 자체가 아니고 전 남친의 이런 성향 때문에 저런 괴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센터장은 센터로 돌아오랬는데 정말 그래도 돼? 하지만 조금 전에 센터의 역할이 어쨌느니 빚이 어쨌느니 하는 메시지가 왔던데. 그렇긴 하지만 무슨 사정이 있구나. 그럼 오늘은 내가 같이 있을게. 집에서 갈아입을 옷만 챙겨서 금방 오려고. 정말요? 그래 주시면 고맙죠. 너도 가서 좀 쉬어야지. 좁은 집에 여러 명 있을 수도 없잖니. 하긴 하나 씨가 함께 있어준다면 그렇겠네요. 그럼 한비사 가려고? 앵도야, 그치만 하나 씨가 함께 있어주신대. 그리고 침대 밑에 남자에 대해서도 아마 막아버려서 나올 일 없을 거야. 아마도. 정말? 고마워, 한비사. 응, 오늘은 푹 쉬어도 돼. 한비사, 역시 넌 내 절친이야. 네 말을 듣기 정말 잘했어. 하나씨는 2명, 3명 있어도 하나씨.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근데 왜 같이 안 가? 같이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아? 한비씨가 이제 침대 밑에서 남자가 나올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잖아. 참, 하나씨가 곧 근처에 도착할 텐데 마중 나갈까? 집에 혼자 있으니까 왠지 더 무서워. 그래, 그냥 나가. 왜 집에 있어, 굳이 무서운데. 진짜 전 남친인가 봐. 어째서? 뭐야?
전 남친인가 봐. 화장실까지 사용한 거 보면 전 남친이 맞는 것 같아요. 뭐지? 아?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아, 이건 진짜 괴현상인가 보다. 그쵸? 얼른 돌아와, 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침대 밑에 남자라서 그니까 침대 밑에 숨으면 안 되지. 당신에게는 있지요. 불가사의한 힘에. 아, 이제 이게 데모 끝이구나. 와, 저기 뭐야, 앵도 어떻게 됐는지 안 보여주고 이렇게 끝내는 거야? 데모? 데모 버전 잔인하다. 와, 대박이다. 앵도가 무사한지 궁금하면 본 게임을 하라고? 본 게임이 아니었어? 네, 데모 버전이었어요. 데모 버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냐고? 네. 오, 꽤 재밌네요. 야, 이 수전노들아! 머리 좋네요. 그쵸? 되게 저기서 끝내? 네. 여기까지 도시전설 해체센터 데모 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밤하늘 별빛처럼 반짝이는 너의 눈빛 어디 가나 내 마음속 빛나는 너의 그림자